안녕하세요.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입니다.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오늘 또 1차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8, 9, 1, 2, 3, 4, 5, 6 유형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마지막 7 유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리더로서 사람들의 열정을 북돋아주고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회사가 새로운 업무 기회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열정을 북돋는다. 혁신적이다.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7유형의 리더하면 또 떠오르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에서 보면 정말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가요? 네,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하는데 그 배우 자체가 7유형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자기처럼 그렇게 배역을 소화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국내 이제 영화 어벤져스나 뭐 이렇게 홍보하러 왔을 때 보면 그 모습들이 굉장히 명랑하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또 젠틀하기도 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또 그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친한파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한 사람이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자, 강점이라고 한다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다. 굉장히 그 머리형답게 사고 중심으로 처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상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 특징으로 나타나죠. 또 그런 다양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7유형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내놔요. 뭐 이런 거 요즘 코로나인데 이제 다 온라인으로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강의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돼. 그런 툴 중에는 줌 이런 것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면 그 실행력 강한 뭐 8번이나 3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탁 듣고 탁 낚아채서 자기 것으로 빨리 만들어 버리죠. 7유형은 그런 상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능하지만 이것을 꼭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에는 약하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오히려 열정이 넘치죠. 열정 빼면 시체죠. 뭐 노는 계획만 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잠잘 시간도 없고요. 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정말 그 짬짜면 같은 거는 이 7유형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다 먹고 싶은데 한 번에. 근데 한 가지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은 이제 7유형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시켜버리고 남기는 한이 있어도 다 시킬 겁니다. 이런 7유형과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센스 있게 메뉴를 여자친구가 고른 것과 다른 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7유형 여자친구에게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또 좋은 점수를 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7유형이 알아서 다른 메뉴를 시킬 가능성이 더 많긴 하지만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딱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7유형인데요. 이것이 또 발목 잡기도 하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능력, 이것 때문에 하나를 깊이 있게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 구조상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순서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 뿐이지 그 멀티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웃을 때는 웃는 거고 울 때는 웃는 거지 울다가 웃고 이렇게 반복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 구조 자체가 하나씩만 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스위칭을 빨리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 그 연구 결과에 보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멀티로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있긴 합니다. 명랑하다. 정말 이거 명랑한 거 빼면 시체죠. 뭐 칠류형 입장에서 우울해 보인다라는 건 참 칠류형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힘든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머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명랑한 것이 강점이고요.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 뛰어납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정보 습득력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칠류형이죠. 이게 또 이제 단점으로 나온다면 너무 빨리 정보를 습득한 나머지 이걸 또 다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을 알았을 뿐인데 마치 그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농락시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또 강점이자 이것이 또 단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충동적이라는 게 실패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정말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강원도 동해로 튀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또 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한참 공부하다가 스키 타러 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충동적인 것에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죠. 또 그런 자극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칠유형이. 그래서 그 충동적인 것은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실패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재미없어서 그런 건데요. 지루하기 때문에. 이 지루함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유형이죠. 사고 중심의 유형들은 집중력을 정말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칠유형도 그럴 수 있는데 칠유형이 지금 애니어그램의 지혜에서는 그 어떤 행동 양식에 있어서 그 공격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동양 관점에서는 의존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칠유형이 그 공격형 8번이나 그 8유형처럼 그렇게 그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주위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그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고려하면서 그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것도 이제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집중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지루함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지루함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칠유형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잘 공감을 하지 않는다. 이제 사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칠유형이 사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표정이나 말투,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를 보면은 가슴형 같기도 한데 장형 같기도 하고 근데 칠유형은 엄밀하게 사고 중심의 머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또 9가지 도형 모형상에서도 보면 칠유형은 머리형이면서 장형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칠유형이 가장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건 그 감정 센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이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했다라고 아예 또 생각하지도 않죠. 실패한 이유가 또 다른 데 있다라고 합리화를 잘 합니다. 이 합리화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궤변이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붙여다가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생각과 이론을 만들어내 버리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넘어갑니다.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3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칠유형도 그에 못지않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지나치게 싫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루함, 고통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가장 어찌 보면 이 정말 분주하게 만드는 이유죠. 평범하게 살 수 없고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 어떤 숙명이 7번들에게 정말 그 어떤 바쁜 상황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개발 방안으로는요. 이제 페이스를 낮춘다. 이제 너무 급해요. 7유형이 잠깐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냥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는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쓰지 못하는 행동, 그리고 인생을 의미 있고 의미 있게 쓰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진류형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려다 보니 더 이렇게 해서 늘 급하고 활동적이고 분주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딱 멈추어서 어떤 명상이 정말 필요한 유형 중에 한 유형이죠. 비판에서 진실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도 않지만 7유형 스스로도 그런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 굳이 그런 안 좋은 면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게 좋은 건데 좋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굳이 저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갖추지 못하면 7유형이 리더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진실된 것을 찾아내야죠. 의미를 찾아내야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벌리는 거에는 굉장히 능한데 7유형이 리더면 그 어떤 벤처기업 리더로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시작은 잘하는데 끝마무리를 못하는 용두사미처럼 돼버리는 것들이 7유형 리더의 어떤 약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고 끝맺고 제가 이제 개인 상담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건 그런 자신의 삶을 프로젝트화 시켜서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지만 피드백을 받아야죠. 성과가 어떻게 났고 또 안 났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실의 시간을 갖는 것이 7유형에게는 무척 가시방석인 겁니다. 아주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늘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과 사업이 승승장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현실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따가운 지적, 충고, 조언, 비판,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리더로서 성장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7유형까지 알아봤습니다. 1번부터 9번 유형까지 그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로 해서 9가지 유형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1번부터 9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특징들,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자아 이미지, 그리고 집착과 회피, 이런 것들이 결국 밑바탕이 되어서 리더십과 연결이 되면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애니어그램에서의 어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9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리더라는 것이 주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원이나 리더로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쉽지 않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나의 그 공동체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성격대로만 살지 않고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리더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네, 리더십에 관한 내용은 오늘로 정리를 또 해보고요. 다음에 또 좋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